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부산시장 후보 하나가 벌인 자작극을 두고 지금 국민의힘 진영에서 벌써 세 사람이 서로를 물어뜯고 있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그냥 자기들끼리의 감정 싸움이다. 이렇게 넘기시면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시는 겁니다. 한동훈이 이준석을 때립니다. 이준석은 삐딱한 눈으로 보지 말라고 받아칩니다. 그 사이에 안철수는 추경호 재판의 증인으로 나가서 당사에 모이라고 한 건 한동훈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왜곡이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끈해요. 국민의힘 대변인 주연철은 여기에 대고 친한계만 국회로 빼돌려서 영웅 행세했다고 폭탄을 하나 더 던집니다. 정확히 한 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정의한 자작극의 명확한 증거가 넉 달 넘게 경찰 손에 다 있었는데 왜 하필 지금 국민 앞에 다 공개됐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같은 주에 이 네 사람이 서로를 향해 칼을 뽑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세 사람의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12점 3비상계엄 이후의 보수 지형을 누가 다시 그릴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세 층으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번 주에 정확히 무슨 말이 오갔는지.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이 카드를 꺼냈는지. 마지막으로 이 싸움 끝에 무엇이 남는지. 이건 단순한 자기들끼리의 신경전이 아닙니다. 12점 3비상계엄 그 밤부터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은 보수 진영의 책임 서사를 누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다시 쓸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주류 언론이 이걸 그냥 보수 내홍이라고만 다루고 있어요. 조중동 계열 정치면 한번 훑어보시면 딱 그 톤입니다. 누가 누구를 때렸다, 당권 다툼이 재점화됐다, 이 정도 프레임에서 안 벗어나요? 지상파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림만 보여줘요. 왜 이 시점에 이 그림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안 다룹니다. 근데 조금만 들여다보면은요, 이 세 사람이 지금 각자 뭘 팔고 있는지가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상품이 각각 달라요. 한동훈은 내가 계엄을 막았다는 서사를 팝니다. 안철수는 혼란 속에 다 같이 헤맸다는 서사를 팝니다. 이준석은 우리도 정의안한테 속은 피해자다라는 서사를 팝니다. 같은 사건, 세 가지 다른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 중 어느 것이 국민 사이에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4년 보수의 지도가 완전히 다르게 그려집니다. 한 층씩 뜯어보시죠. 먼저 정의안 얘기부터.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였어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종구 구서 나들목 근처에서 유세하다가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이 던진 음료를 피하다 넘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뇌진탕의 근좌상 진단서까지 받아왔어요. 다음날 목보호대 차고 시장 유세를 이어갑니다. 이준석 대표도 옆에서 같이 다녔죠. 경찰은 현장 CCTV 확보하고 음료를 던진 사람을 긴급 체포합니다. 근데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정의한이랑 10년 넘게 알고 지낸 헬스장 관장이었어요. 통화 기록이 다 나왔습니다. 5월 중순 정의한이 경찰에 자백해요. 자기가 짠 자작극이라고. 그런데 경찰은 그 사실을 공표하지 않습니다. 정의하는 자백한 상태 그대로 선거를 완주해요. 심지어 거짓말 탐지기까지 들고 나와서 TV 토론을 벌였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6월 3일 개표 정의한 27,418표, 득표율 1.5, 6%로 3위. 부산시장 선거 최종 결과는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약 2.6% 차이로 이깁니다. 개혁신당이 가져간 표가 그 격차에 영향을 준 건 부정하기 어렵죠.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어요. 개혁신당이 부산에 낸 후보 10명 중 8명이 정의한 아버지 정근 온병원 이사장과 특수관계인이었습니다. 비례 1번은 그 병원 간호과장 출신이에요. 선거 최소 비용으로 뛰겠다던 개혁신당이 결과적으로 한 집안의 인맥으로 부산 전선을 통째로 채운 셈이에요. 가성비는 인정할 만합니다. 그럼 한동훈이 뭐라고 했느냐? 7월 10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씁니다. 테러 동정심으로 정 후보는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표보다 더 득표했다고요. 부산 시민들은 속아서
투표권을 강탈당한 셈이라고요. 이어서 경찰과 개혁신당이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논리 자체는 틀리지 않죠. 자백을 5월 중순에 받아놓고 선거 끝날 때까지 감춘 건 명백한 경찰의 판단 미스이거나 정치적 판단입니다. 개혁신당이 그 상태에서 완주시킨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문제는요, 한동훈이 이 카드를 지금 정확히 이 시점에 꺼냈다는 겁니다. 자백이 이루어진 건 5월 중순이었어요. 정의안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게 7월 8일이고요. 그와 관련리에 한동훈이 페이스북을 올렸습니다. 이 타이밍은 뒤에서 다시 짚어드릴게요. 이준석이 받아치는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같은 날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이 저희한테 얘기해 줬으니 만무하고 경찰도 공식적으로 통보 안 했다고 하지 않았나? 인지할 수도 없었고 인지하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방어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에 대한 답이 이래요. 한 의원 본인이 관계된 의혹 사건에서 어떻게 처신했는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원래 직업이 뭔지 알지만 그런 삐딱한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래 직업 검사죠. 이거 좀 웃긴 게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의 검사 시절 습관을 겨냥한 조롱이거든요. 한동훈 딸 스펙 논란 그 얘기까지 은근히 얹은 겁니다. 이 장면 보면요, 별주부전 그 대사가 살짝 떠올라요. 용궁이 좋다고 사탕 발림해서 토끼감 빼러가는 그 장면. 사실은 다들 알잖아요. 왜 이 시점에 서로한테 저 말을 하고 있는지. 같은 주에 완전히 다른 무대에서 또 하나의 불꽃이 터집니다. 7월 8일 서울중앙지법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에 안철수가 증인으로 출석해요. 무슨 재판이냐 하면요, 12.3겸 그 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가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재판입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이 혐의예요. 안철수가 법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모이라고 했다가 경찰이 막고 있으니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였던 것으로 안다. 그리고 2024년 12월 6일 원내대표실이 배포한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재차 강조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지금까지 한동훈은 자기 저서에서도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국회 표결로 소집을 지시했는데 추경호가 당사로 옮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반대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이 자기 서사가 지금까지 한동훈의 정치 자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안철수가 그 서사를 정확히 뒤집는 증언을 갖다 넣은 겁니다. 한동훈은 다음날 즉각 반박에 나섭니다. 정확한 타임라인을 제시해요. 국회가 완전히 봉쇄됐다는 보고를 받고 당사에 도착한 것이 밤 11시.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11시 27, 28분경의 도보로 국회로 이동. 봉쇄 상황에서 임시 조치였을 뿐이라고. 그리고 페이스북에 사실 왜곡이자 거짓 선동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민의힘 대변인 주현철이 폭탄을 하나 더 던져요. 그 논리라면 당사의 사람들을 모아들인 한동훈도 내란에 동조한 셈 아니냐. 심지어 친한계 의원들만 국회로 빼돌려서 영웅 행세를 했다고까지 갑니다. 구속시켜야 한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이게 정상적인 정당의 그림입니까? 당대표 대변인이 자기 당 소속도 아닌 무소속 의원한테 이 강도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장동혁 지도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요. 그 침묵이 뭘 의미하는지 조금 뒤에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다들 결론이 하나로 수렴하실 겁니다. 아, 이 사람들 그냥 자기들끼리 감정 싸움 벌이고 있구나. 근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결국 이거 그냥 세 사람의 개인 감정 싸움 아니냐. 한동훈은 자기 브랜드 지키려고 12.3을 자기 공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안철수는 그거 좀 깎아내리고 싶어하고, 이준석은 자기 당이 무너지는 걸 막고 싶어하고, 세 사람 다 자기 자리 지키기 아니냐. 이렇게 정리하면 편하죠. 편한 만큼 부정확합니다.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안철수 의원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그 재판이 무엇을 다투는 재판인지를요. 추경호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여부입니다. 그 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표결하는 걸 원내대표가 조직적으로 방해했느냐. 이게 재판의 뼈대예요.
그런데 안철수 증언은 이 뼈대를 살짝 흔들어요. 어떻게 흔드냐면요. 방해 의도의 주체를 추경화한 사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전체가 우왕좌왕한 상황으로 옮겨놓는 겁니다. 당사에 모이자고 한 게 한동훈이었고요. 그 다음 원내대표실도 당사로 공지했다는 거예요. 국회로 갔다가 다시 당사로 다시 국회로. 우리 다 그 밤에 헤맸다는 서사가 짜입니다. 이 프레임이 자리 잡으면요. 추경호의 개인적 책임이 그만큼 옅어집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내가 막았다 서사도 그만큼 흔들려요. 안철수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의 증언으로 동시에 얻어냅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안철수 의원. 계엄 직후에는 뭐라고 했었죠? 내란이라고 명확히 규정하셨습니다. 지금 그 목소리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는 강경했다가 지금은 당 차원의 방해는 없었다로 톤이 이만큼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세 사람의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12.3 그 밤의 사실관계를 누가 자기 것으로 편집해서 국민 앞에 다시 내놓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그림이 나옵니다. 이 3파전이 지금 왜 이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지. 먼저 배경.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됐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광역단체장 16곳 중에 12곳을 민주당에 넘겼어요. 참패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카드를 꺼내요. 재선거 요구. 그리고 그 재선거 논리의 근거로 부정선거 프레임을 밀기 시작합니다. 7월 8일 인천에서 시위에 나갑니다. 대구, 부산, 광주 순회 계획도 잡아요. 그 집회 자리에는 극우 유튜버 전환길이 하루 간격으로 겹치는 그림까지 나옵니다. 대구 지역 의원들이 이건 부담이다라고 지도부에 우려를 전달할 정도예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친한계 의원들을 겨냥한 징계에 시동을 겁니다. 당원권 정지 2년 이상의 중징계를 밀어붙여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동훈의 복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예요. 이 그림 주류 언론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준 적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근데 연결해서 보면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3파전의 진짜 무대가 드러납니다. 한동훈은요, 지난 1월에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부산 북구갑 재보궐 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국회에 다시 들어와요. 목표는 명확합니다. 지난달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본인이 직접 말해요. 2028년 총선에서 보수 다수당, 2030년 대선에서 정권 재탈환, 그리고 복당은 절차만 남았다. 이 그림에서 한동훈의 무기가 뭐냐? 내가 12.3 그 밤의 계엄을 막았다는 자기 서사입니다. 그 저서에도 그렇게 썼고 다큐멘터리에도 출연했고 지금까지 정치 자산으로 굴려왔어요. 이 서사가 살아있어야 복당 명분이 있고 2030년 대선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사를 정면으로 흔든 사람이 안철수인 겁니다. 정의한 자작극 카드를 지금 시점에 꺼낸 것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해요. 부산 시민의 참정권 침해라는 논리로 자기가 부산에서 당선된 무소속 의원으로서 정치적 발언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지역 기반을 다지는 계산이 깔려 있어요. 안철수는 국민의힘 안에 남아있죠. 오세훈, 한동훈, 안철수. 이 세 사람이 포스트 장동혁 시대의 3자 구도라고 언론이 정리해 왔습니다. 그러면 안철수의 계산은 뭐냐? 두 가지가 겹쳐요. 첫째, 추경호가 개인적으로 다 뒤집어 쓰는 그림을 완화하는 것. 이건 친윤 잔존 세력과의 관계 관리입니다. 둘째, 잠재 경쟁자인 한동훈의 자기 서사에 균열을 내는 것. 한 번의 법정 증언으로 두 마리를 다 잡은 셈이에요. 주목해서 보실 부분이 있어요. 안철수 증언, 국민의힘 대변인 주현철의 한동훈 저격, 그리고 장동혁의 부정선거 몰이. 이 세 개가 정확히 같은 주에 같은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패턴이에요. 이 한동훈이 왜곡이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끈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개별 발언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를 향해 조직적으로 짜여지고 있는 프레임 자체를 감지한 겁니다. 마지막 이준석. 개혁신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안 됐는지 아세요? 시의원 딱 한 명입니다. 이준석 대표 지역구인 화성시를 사인 선거구에서 4위로 겨우 들어간 한 사람이에요.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5위, 정의당, 여성의당한테도 밀렸습니다.
이 참담한 성적표에 정의한 자작극이 얹어진 겁니다. 창당일의 최악. 정의안이 이준석 대표 시절부터 의원실에서 커리어를 쌓아온 인물이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어요. 여기서 이준석의 방어책은 두 가지입니다. 몰랐다 반복, 그리고 시선을 한동훈 쪽으로 돌리기. 원래 직업이 뭔지 알잖아요. 이 조롱은 그 두 번째 카드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들 자기가 12.3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하게 국민 앞에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한동훈은 자기 서사로만, 안철수는 정리된 자료로만, 이준석은 그때 자기가 뭘 했는지 아예 다루지 않으려고요. 12.1 이 군사반란 때 그림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도 신군부 내부에서 서로 자기가 더 큰 역할이었다고, 아니 나는 사실 반대했었다고 서사 정리 싸움 벌어졌어요. 그때 그 새벽 풍경이 지금 이 3파전 위에 겹쳐 보이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정의안 후보는 자기 몸에 상처를 냈어요. 자작극을 벌였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건 명백한 자기 사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조금 넓혀서 보시면요. 한 사람이 자작극이면 사고입니다. 여러 사람이 자작극을 벌이면 그게 그 진영의 얼굴이에요. 이 말이 좀 세게 들리셨을 수 있습니다. 정의한만 자기 몸 다치게 하고 피습이라 한 게 아니에요. 한동훈은 12.3 그 밤의 사실을 자기 저서 안에서 특정한 각도로 편집했습니다. 내가 막았다는 서사로요. 안철수는 그 밤 직후에는 내란이라 규정했다가 지금은 혼란 속에 우왕좌왕으로 톤을 옮겼어요. 이준석은 자기가 공천한 후보가 넉 달 넘게 자작극을 이끌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몰랐다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장동혁은 지방선거 참패를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뒤집으려고 하고 있어요. 각자 자기 상황에 맞춰서 사실 관계를 재편집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패턴 처음이 아니에요. 12.3 그 직후 국회 표결장에서 있었던 발언들, 그 이후에 저서 출간, 그리고 지금 재판 증언까지 정확히 같은 구조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3파전이 남기는 결과가 뭐냐? 세 층으로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정의한 자작극 사건이 지금 부정선거 서사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경파, 주진우 의원, 김미애 의원 이런 분들이 며칠 사이에 페이스북과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해요. 경찰이 자백을 받아놓고 공표를 안 한 건 민주당 전재수 후보 당선을 도우려는 정치 개입이었다. 보수표 분산을 노린 조직적 조작이었다. 이 문장이 반복적으로 유통됩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이 장동혁의 재선거 요구, 사전투표 폐지 주장과 자연스럽게 결합돼요. 극우 유튜버 전환길과 황교안이 밀고 있는 부정선거 서사에 정의한 사건이 새로운 근거로 편입되고 있는 겁니다. 명백한 자기 사기 사건이 며칠 만에 경찰이 야당 도우려고 조작한 사건으로 뒤집혀서 유통되고 있어요. 이게 프레임 뒤집기의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두 번째, 이 3파전 뒤에서 12.3 자체의 책임 서사가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추경호 재판이 진행 중인 이유가 뭐죠? 12.3 그 밤 계엄 해제 표결이 왜 그렇게 어렵게 진행됐는지, 그 방해가 조직적이었는지 개인적이었는지 이걸 국민 앞에 규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안철수 증언은 이 규명을 흐리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방해 의도의 주체를 개인에서 시스템 혼란으로 이동시켜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등이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당대표와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근데 그 표결에 참여한 게 누구고 방해한 게 누구인가는 지금도 미해결입니다. 이거 딱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예요. 다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누구 하나 옷 안 입었다고 말을 안 해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다 그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거 개판입니다, 솔직히. 자기들끼리 서로 내가 더 무결하다고 다투는데 정작 그 밤 표결이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국민 앞에 정리해 준 사람은 아직 없어요. 세 번째, 이 판은 2030년까지 이어질 판이에요. 오세훈은 서울시장 대선 카드가 살아있어요. 한동훈은 복당해서 전당대회를 거쳐 대선 후보 경쟁으로 갑니다. 안철수는 당권 도전 또는 킹메이커,
이준석은 개혁신당 존폐를 넘어 국민의힘 편입 여부를 고민하는 처지고요. 이 네 사람이 다 자기가 12.3의 진짜 반대자였다는 서사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서사 중 어느 것이 사실에 가장 가까운지 결정할 자료가 아직 다 나오지 않았어요. 재판이 진행 중이고 문서들이 계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3파전은요, 단순한 자리 다툼이 아니에요. 앞으로 4년 동안 보수 진영이 12.3의 어떤 이야기를 국민 앞에 들고 나올 것인지 그 리허설입니다. 처음에 여쭤봤죠. 부산시장 후보 하나가 벌인 자작극을 두고 세 사람이 왜 이렇게 서로를 물어뜯고 있느냐고요. 처음 봤을 때는 자기들끼리의 감정 싸움이었어요. 지금 다시 보시면요. 12.3의 유령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시나리오 조정회의처럼 보입니다. 자기 몸을 다치게 하고 피습이라고 한 후보의 이야기가 결국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사실을 재편집하는 정치인들의 문법과 정확히 겹쳐요. 다시 그 문장으로 돌아가면요. 한 사람이 자작극이면 사고입니다. 여러 사람이 자작극을 벌이면 그게 그 진영의 얼굴이에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 중 누군가는 결국 다시 무대에 서게 될 거거든요. 2028년에, 2030년에. 그때 이 사람이 국민 앞에서 12.3에 대해 뭐라고 얘기할 것인지 지금 이 3파전에서 이미 답이 나오고 있어요. 부산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여러분이 던진 표는 진짜 표였습니다. 정의안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을 속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의 선택 자체가 무효였던 건 아니에요. 지금 몇몇 정치인이 그 표가 조작됐다, 선거가 뒤집혀야 한다는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그 서사에 여러분의 선택이 억지로 편입되지 않도록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 세 사람, 아니 오세훈까지 포함해서 네 사람이 각자 자기 버전의 12.3 서사를 들고 다음 대선판에 나올 때 국민은 그중 어떤 이야기를 골라야 합니까? 그때 진짜 12.3의 기록을 갖고 있는 건 누굽니까? 지금 이 3파전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따라서요. 앞으로 4년 동안 보수 진영이 대한민국의 계엄 이후 정치를 어떻게 정의할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결국 우리 국민이 이 흐름을 얼마나 예민하게 지켜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 흐름이 앞으로 어디로 이어질지 함께 추적해보고 싶으신 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국면을 정리해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네 사람 중 누가 먼저 발을 헛디디는지 놓치지 않고 잡아드리겠습니다.